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교재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고 글쓰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문법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배울 것은 어순에 대한 겁니다. 예, 글을 잘 쓰려면 그 단어를 선택할 때 순서를 어떻게 정하느냐, 요것을 잘 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장에서 내가 필요한 단어를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잘 못하게 되면 좀 어려워지죠. 문법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는 글쓰기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문법을 너무 몰라도 글을 쓰는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글쓰기에 필요한, 아주 필요한 최소한의 문법 공부만 하셔도 글을 쓰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깊이 있게 학문적으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하면 또 머리만 복잡해지고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문법, 반드시 알아야 할 것만 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예문을 하나 드릴 겁니다. 자, 이걸 들어보시고 저와 함께 같이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공부할 것 한번 보죠. 예문입니다. 경찰관이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도둑을 쫓았다. 자, 외우십시오. 경찰관이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도둑을 쫓았다. 그런데 이 문장을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끊어읽기. 끊어읽기를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죠. 경찰관이 잠시 끊었다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도둑을 쫓았다.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경찰관이가 주어가 되죠.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도둑, 이게 목적어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찰관이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고 도둑이 소리를 지르는 거죠.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도둑, 이게 한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말이 좀 이상해지죠. 자, 경찰관이 도둑을 쫓을 때 야, 이놈아 서라 그러면서 소리를 지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반대 경우가 되는 거죠. 도망가는 도둑이 소리를 지른다면 뭐라고 할까요? 경찰 너 쫓아오지 마!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는 겁니다. 자, 그럼 또 다른 경우가 있죠. 경찰관이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도둑이 아니고 경찰관이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도둑을 쫓았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관이 소리를 지른 거예요. 도둑은 도망간 겁니다. 그러면 경찰은 야, 이놈아 서라!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겠죠.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갔겠죠. 도망가는 도둑은 도망만 갔겠죠. 소리 지르지 않고 그냥 냅다 도망만 간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문장을 썼는데 이것을 읽는 사람이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문장은 잘못된 겁니다. 고쳐야 되겠죠. 이건 지금 어순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단어의 배열을 좀 바꿔야 됩니다. 이런 현상이 왜 생겼냐면 주어가 나오고 뒤에 이제 목적어에 해당되는 부분이 앞으로 붙을 수도 있고 뒤로 붙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끊어 읽느냐에 따라서 이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은 비슷하게 이렇게 묶여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치를 좀 떨어뜨려 놓으면 이게 의미가 좀 분리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도망가는 도둑을 이라는 말을 제일 앞으로 뺍니다.
목적어가 빠지는 거죠. 앞쪽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도망가는 도둑을 경찰관이 소리를 지르며 쫓았다 하면 되죠. 경찰관이가 먼저 나오면 그 뒤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여기에 이렇게 연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을 뒤쪽으로 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장을 완성하면 오해 소지가 없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목적어를 문장 제일 앞으로 뺨으로써 의미의 구분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 다시 말해서 어순을 좀 정리해 줌으로써 의미의 혼동을 피할 수 있다는 것. 예, 오늘은 이것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